자, 오늘은 10번째 강의로 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가 뭐 행복뿐만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고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지, 우리가 머리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엉덩이가 중요한 건지, 유전적인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후천적인 노력이 중요한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행복론 강의한 지 거의 뭐 7년 정도 돼 가는데, 항상 행복론 강의한다고 그러면 물어봐요. 정말 그 수업 들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제 들어봐서 아시잖아요. 이 수업만 들어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나는 바나나가 아니다, 나는 침팬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뇌된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없이 나는 그냥 그저 X일 뿐이다, Y일 뿐이다,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계속 산다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도 사라지게 될 거고, 또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정한 마음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부모나 또 여러분 친구들이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형들 따라갈 뿐이지, 여러분들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들이 사라져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매 강의가 PPT가 100장이 넘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어떤 지식의 향연들, 그래서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는 책만 46권 정도 등장하고 있고, 여기에 이론들은 거의 70가지 이론들 등장하고 있고, 또 문학 작품들도 거의 80개 좀 넘게 여러분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걸 갈아 넣어야 돼요. 이제 갈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갈아 넣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엉덩이가 튼튼해야 돼요. 버텨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을 이제 이번 시간에 그릿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릿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자, 이를 꽉 물다 할 때 그 꽉 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끈기, 노력, 이런 이제 표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나나를 벗어나야 되고 침팬지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내용들을 정말 다 뒤집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고, 여러분들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소확행,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행복들은 전부 다 환상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더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미쳐 날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제한들을 우리 사회가,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부과하는 틀이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가치관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정말 이를 꽉 막물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은 그냥 춘몽처럼 봄에 꾸는 꿈처럼 사라져버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또 그냥 행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버텨야 돼요. 오랜 시간을 가지고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만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거를 붙잡고서 내가 씨름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고민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팁들을 이제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이제 소개드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How to be Happy라고 하는 이제 책인데, 이 책에 이제 로브 머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들을 30만 명을 만났어요. 30만 명을 통해서 지금 내린 결론인데, 행복이란 뭐냐?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도 표제가 있는 것처럼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행복의 추구라고 하는 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행복의 창조, 또 행복의 건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다. 자, 우리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 30만 건의 상담을 통해서, 30만 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다, 건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추구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걸 만들고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능력들을 이미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침팬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에 의해서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고 그게 오히려 뭐 우리의 가장 편안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포기할 때죠. 우리 삶을 포기할 때는 우리는 이제 침팬지로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겠다 하면 자,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 남자라고 하는 거, 여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How to be Happy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How to be Happy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실험적인 자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저자는 행복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유전적 성향. 유전적 성향이 이제 50%예요. 뭐 예를 들어서 타고난 성향이라든지 자,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바꿀 수 없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여지 없이 주어져 있는 디폴트 값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뭐 금수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쁘고 뭐 잘생기고 잘나고 뭐 이런 사람들 태어나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행복에 도달할 가능성들이 5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10% 정도 10% 정도가 이제 이 소득이나 또는 이제 결혼 여부 외부 조건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이제 뭐 성형수술 해가지고 외모가 좋아지거나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이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100%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돈 많고 잘생기고 뭐 예쁘고 능력 많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6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타고 태어난 본성들인데 그 본성이 우리의 행복에 기여할 확률들이 50% 내지 6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행복할 때도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가 5분 안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예요. 5분이나 10분 정도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제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면 뭐 운명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문제고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유전적 성향이든지 환경적 조건 이것과 관련해서도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고민들은 원래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심장을 돌리거나 여러분 머리 색깔을 바꾸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 것도 그냥 하늘에 맡겨버리거나 아니면 운명에 맡겨버리는 게 좋은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뭐 키가 작을까?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뭐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 이건 백날 고민해 보세요. 해결되는 문제인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자,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쿨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 자, 이제 40%가 돼 있는 의도적인 활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습관이에요. 습관과 그 다음에 사고방식.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또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성공하는 7가지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40가지 조건 뭐 이런 책들 읽어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또 행복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루틴들이 있어요. 루틴들. 자,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좀 뭐 공부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뛰어난 사람들 보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습관들이 있어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저녁에 일찍 잔다든지, 아니면 뭐 걸어다니면서 뭔가를 하는 자, 그런 어떤 루틴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루틴들 때문에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누적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효과들 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발점은 똑같지만 여러분들이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고 그렇지만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방식의 사고방식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대치동 가서 뭐 재수, 삼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한 달에 500 또는 뭐 1000만 원씩 들어가요. 근데 이제 대치동에서 공부하면 전부 다 서울대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외부적인 조건은 똑같은데. 자, 뭐 우리가 한 달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과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도 왜 그런 어떤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죠. 자,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 갖고 있냐. 내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과 자, 전혀 돈은 아무리 대줘도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실패하거나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이, 똑같은 환경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성공하거나 행복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이 저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의도적인 행위를 할 것인가, 이 책에서 이제 12가지 전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 30만 명의 행복한 사람들이 했던 습관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기억을 해보세요. 첫 번째, 감사의 표현. 계속해서 뭐가 됐든지 간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다음에 낙관주의 연습. 나는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무시해도 나는 기필코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낙관주의 연습.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상처에 대한 용기.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내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어떤 실수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자, 많은 사람들 사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소수의 사람이지만 나의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고민해주고 나와 같이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 몰입의 경험을 추구하기. 자, 몰입의 경험은 뭔가 이제 쏙 빠지는 건데 작은 일에 성공하는 거죠. 오늘 하루 5개씩 단어 외겠어. 뭐 오늘 하루에 10분씩 뭐 어떤 책을 읽겠어. 자, 이런 어떤 작은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면서 그때 5분, 10분 안에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들을 키우는 것이 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6번째는 이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인생의 의미. 사람은 이제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한 심한 정신질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7번째는 이제 친절한 행동. 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오만하거나 방자한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배려해주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뭐 부인이든지 뭐 남편이든지 아니면 자식이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8번째, 명상하는 사람들. 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인데, 우리가 이제 뭐 돌이나 아메바나 바나나와 같은 존재이지만 또 인간은 이제 우주와 같은 어떤 초월적인 또 신이라든지 뭔가 이제 자신의 어떤 내면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9번째는 이제 운동, 꼭 이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많더라도 우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신체적인 결함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이루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많은 이제 활동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체육 활동들이 제한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감정 기록하기. 감정 기록하기. 여러분들이 시시때 때 어떤 벅차오르는 감동이라든지 아니면 슬픔이라든지 아니면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객관적으로 좀 써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노트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고 반복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누적적으로 이제 관찰하다 보면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순간, 자, 이제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뇌에서 약 6초가 걸려요. 6초. 그것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뇌에서 반응하니까 6초 정도인데, 여러분들 6초를 피해갈 수만 있으면 분노가 생기잖아요. 자, 그런 어떤 꺼리들을 챙긴 거죠. 나한테 막 분노가 올라갈 때 그 6초를 내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감정 기록과 관련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1번째와 12번째도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자신에 대한 성찰과 자, 목표를 이제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이제 분명한 거예요. 행복은 훈련이다. 행복은 기술이다. 그리고 행복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결심할 필요가 있죠.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다. 뭐 영화처럼 이제 헤어져야 될, 뭐 이혼해야 될, 뭐 이런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걸 어떻게 이제 개발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테크닉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섭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적인 삶이에요.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해야 되지,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이, 뭐 선생님이 아니면 학교가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 자, 그런 어떤 주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여러분들이 바나나죠. 여전히 여러분들이 침팬지이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자유가 없는 삶, 노예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주어진 태스크를 그것을 그냥 묵묵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삶의 중요한 고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중요한 고비들이 올 거예요. 선택해야 될 그런 어떤 고비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이런 판단과 관련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성찰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서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뉴턴의 에피소드에 나오는 것처럼 뭐 하늘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금방 뭐 돈을 주고 살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부단하게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특별히 이제 19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이제 긍정 심리학 또는 이제 뭐 행복 심리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서구에서 이제 유행처럼 불었던 이제 학문의 조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심리학은 실질적으로 19세기 이후에 철학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녔던 이제 대학원에서는 아테네 대학에서는 심리학과 철학과 교육학과가 한 과예요. 그래가지고 철학을 공부하려면 심리학도 해야 되고 교육학도 해야 되고 심리학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철학을 해야 되고 이제 교육학도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많이 분리가 돼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심리학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유대학에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좀 이제 그 질적 연구라기보다는 계량화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조작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경향들이 영미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유럽에서는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 또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사고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급격하게 이제 바뀌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1차 대전과 이제 2차 대전 있죠. 특별히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이 상위 용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상위 용사들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죽음의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 개 한 마리를 죽이거나 아니면 닭을 목을 비틀어서 죽여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남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남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어떻게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욕하지만 뭐 일본 놈들 욕하고 중국 놈들 욕하고 뭐 욕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고통들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1946년에 퇴역 군인 지원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퇴역 군인 지원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학의 모든 자원들을 여기에 이제 투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에 대한 질적인 연구로부터 이제 출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이제 이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정신과 또는 이제 심리학 치료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어떤 임상 실험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 어떤 외상들을 치유하게 되면 곧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근본적으로 또 던지게 됐어요. 이제 많은 이제 심리학자들, 많은 이제 정신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이 이제 외상이 있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제 치유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울증을 치료를 하는 문제와 우리가 행복해지는 문제, 이건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심리학 내부에서 이제 반성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했던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질환들을, 우울증들을, 정신질환들을 치료하는데 우리의 어떤 여력들을 거의 80-90% 이제 투여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심리학이 관심을 가져야 할 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어떤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 평범한 사람들을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통계적 자료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인간의 어두운 면들이죠. 우리가 이제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밝은 면과 어두운 면들이 있는데 다크베이더처럼
우리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어두운 것들, 그래서 뭐 정신장애라든지 아니면 부적응이라든지 심리적 결함, 이런 어떤 이상 심리들만 다루었고, 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논문도 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이 질병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문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또 그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성찰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들이 거의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은 이제 반쪽짜리다. 질병만 치료했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인간을 어떻게 인간답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을 바나나가 아니라 침팬지가 아니라 호모사피엔스로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불행을 극복하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바나나가 아닌 것만을 가지고, 침팬지가 아닌 것만 가지고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형태의 인간에 대한 또는 이제 행복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1996년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심리학 회장이 되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심리학의 큰 변화를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긍정 심리학, 심리학이 지향해야 될 1차적인 목표, 잃어버렸던 목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심리학, 잃어버린 이제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자, 이런 분야에 뭔가 획기적인 연구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그 긍정 심리학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자, 심리학은 인간의 약점과 장애에 대한 학문뿐만 아니라, 자, 인간의 감성과 덕성에 대한 학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안에 있는 최상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심리학, 철학 또는 이제 그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하는 제일 목적이 뭐냐? 자,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잠재성, 뭐 내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현실태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교육학도 페다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페다고지는 그리스 말은 이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파이다고고스는 아이를 이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이를 이끄는 사람, 아이를 이끄는 학문이 바로 이제 교육학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초월적인 어떤 삶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것들인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베이스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끌어 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 자기 딸, 5살짜리 딸로부터 듣게 되는데,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자기 책에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5살이 지난 딸 니키와 함께 정원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다. 나는 아동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썼지만 좋은 아빠가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고백한다. 자, 그때 나는 시간에 쫓기고 있었고 잔디를 깎는 일에 목표 지향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딸 니키는 깎아놓은 잔디를 하늘로 던지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자, 그래서 니키에게 하지 말라고 냅다 소리를 쳤다. 자, 그런데 그녀는 그런 나를 보고 저만 채 가다가 돌아서 이렇게 말했다. 아빠, 말할 게 있어요. 그래, 말해보거라. 아빠, 5살이 되던 생일날 이전에 내가 어땠는지 아세요? 3살부터 5살이 될 때까지 나는 울보였어요. 나는 이제 매일 징징거리며 울곤 했지요. 하지만 5살이 되면서 나는 더 이상 징징거리며 울지 않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건 그동안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해냈어요. 나도 징징거리며 우는 것을 그만둘 수 있으니까 아빠도 심술 부리는 것을 그만둘 수 있을 거예요. 자, 5살짜리 딸이 하버드 출신인 마틴 셀리그만, 세계적인 학학에 이야기하는 거죠. 징징거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 어떤 자세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고쳐진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나는 울보이고 바보였는데 내가 어느 순간 변해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도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잔소리만 하는데 잔소리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러면 아빠도 변할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삶을 살기로 결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힌트죠. 너무 간단한 진리이고 너무 명확한 진리였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700만 전에 인간이 침팬지로 삶을 살아왔지만 계속해서 내가 침팬지가 아니다, 바나나가 아니다, 아메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계속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 내가 그래서 계속해서 아프리카 초원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짐승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파라다이스를 벗어나서 나만의 삶을 살겠다. 나만의 어떤 독자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들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피타고라스 때 만들어진 7음계, 8음계 이 옥타브에서 지금까지 2500년 지났는데 어느 곡도 똑같은 곡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똑같은 곡이 나오면 우리는 표절로 이야기하죠. 자, 그거는 가짜고 그건 나쁜 거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 모든 그림도 마찬가지죠. 자, 비슷비슷하지만 다 달라요. 자, 이게 이제 인간이 지향했던 삶이죠.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나만의 삶을 살겠다. 나는 나의 고유한 삶을 살겠다. 자, 그래서 철학도 마찬가지고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다 인문학은 사람의 문이에요. 나만의 문이에요. 여러분 지문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런 어떤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셀리그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긍정심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셀리그만은 6가지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어떤 포지티브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나만의 어떤 독특한 삶을 살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게 이제 앞에 나왔던 이제 브롬스키의 이제 12가지 이야기하고 거의 엇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어떤 틀들이 이제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지혜와 지식, 두 번째가 용기, 세 번째가 인내, 네 번째가 이제 정의,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절제,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초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셀리그만이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제 중요한 것들은, 자, 이 심리학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남의 잘못, 남의 약점, 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근본적인 부정적인 특성들, 자, 이런 것들 찾아서 고치고, 자, 그런 것들을 다시 재편하고, 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자, 더 중요한 건 뭔가, 이런 어떤 부족한 거, 이런 안 좋은 거, 이런 어떤 부정적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걸 찾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구린내 나고 악취가 나고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걸 막 해부하고 그걸 막 헤집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자, 우리 인생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다라면 내가 뭘 잘하지, 뭘 좋아하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이걸 더 많이 고민하라고 지금 이제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말 많은 장점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탁월한 성격들, 또 탁월한 어떤 모습들, 또 탁월한 생각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고유성,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뭐 공부 잘하는 학생, 뭐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면 뭐 하는 사람, 자꾸 남을 의식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셀리그만에 보면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나중에 해야 될 거, 프라이어리티가 굉장히 나중에 있는 것들을 얽매여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삶 속에 뭔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에 있다.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고 뭔가 이제 항상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마찬가지죠. 항상 그 사람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포옹하고 싶고, 왜 그래요? 좋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보세요. 결혼하자마자 단점들이 다 드러나는데, 자, 그 단점보다는 얼마나 많은 장점들이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이유들이 1000가지가 넘죠. 10,000가지가 넘죠. 자, 그것들을 여러분들 계속 보려면 그 사람이 영원히 이제 사랑스럽지만, 그 중에 또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단점 찾기 시작하면 또 안 좋은 것도 10,000가지, 또 수십만 가지 나와요. 자,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건전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긍정적인 걸 찾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인생에서는 이제 저글링이라고 하는 이제 공놀이를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공놀이의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일, 사랑, 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세 개의 공을 가지고서 노는데 이 세 개의 공이 좀 각자 달라요. 자, 그래서 일하고 놀이는 고무공이에요. 고무공이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금방금방 튀어오르죠. 튀어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사랑은 유리공으로 되어 있어요. 유리공. 여러분 저글링이 뭔지 알죠? 사진이 안 났네요. 자, 이제 이 공을 돌리는 거예요. 세 개를 돌리는 거. 자, 근데 이제 이 사랑은 유리공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리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떨어뜨리면 상처가 커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이런 어떤 과정들이 우리가 이제 채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색깔을 바꿔버리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이제 교제를 하느냐, 또 누구와 같은 이제 인생을 같이 살았느냐, 동반자로서 인생을 살았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색깔을 바꿔버리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간략간략하게 이제 이 공들의 특성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고무공처럼 여러분들이 떨어져도 다시 튀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처럼 뭐 평생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개념들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100년 또는 이제 150년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많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삶들을 살게 될 텐데, 자, 예전에는 이제 60세 정년이라고 했던 것이 사람들이 이제 60이면 거의 살아남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호모사피엔스의 이제 생물학적 나이가 39세, 4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은퇴하고 나면 한 10년 정도 살다가 죽는 게 다반사였는데, 지금 60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의 90까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직업들을 이제 바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한테 안 맞는 그런 것도 하지만 또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직장을 이제 이동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이제 목숨 걸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앞두고서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자,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뭔가 사회적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2억 정도 되면, 행복의 임계점에 이제 도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산이 한 2억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이제 돈을 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백화점 갈 때도 세일기가 아니라 아무 때나 가서 뭐 신세계 백화점인지 아니 뭐 동경에 무슨 백화점에 가서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2억 정도 연봉을 벌려면 여러분 생활이 없어. 여러분들이 삼성이나 LG 들어가가지고 뭐 걔네들 이제 초봉 6천, 7천 이제 시작하는데 6천, 7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야 돼요. 돈이 그렇게 생기더라도 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돈은 많이 받지만, 그리고 이제 더 웃기는 거 뭐냐면, 여러분 이제 소득 구간 8천만 원이 넘어가면, 8,900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35%를 떼요, 35%. 자, 1억 받으면 3,500만 원 세금을 내야 돼. 2억 받으면 7천만 원이 세금이야. 그 미친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한 8천만 원 이하로 연봉 받으면서 여러분 시간을 누릴 수 있는, 8천만 원 이하면 24%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제 좋은 직장 얻는 것도 필요한데, 자, 그렇게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직장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삶이 없어져요. 자, 삶이 없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러분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게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 자동적으로 유리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사랑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돈 많은 사람들, 막 연예인들, 뭐 기업가들,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아픔들이 있어요. 왜냐면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일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이제 이 취업에 딱 쩌들려 있어가지고 내가 어딘지 좋은 데 취직해야 된다, 뭐 전문직을 가야 된다, 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0대, 40대 가면서 점차 이제 경력자가 되면서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좋은 직장들 또는 여러분 원하는 직장들을 살 수 있는데, 자, 근데 일을 신성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 일이 나의 삶의 전부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이제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가부장으로서 뭔가 이제 역할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도 있지만, 자, 일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나의 삶에서 그냥 일하는 시간,
그냥 이건 이제 알코올릭처럼 워커홀릭이 돼가지고 나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무공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속담처럼 이제 산 사람 입구멍에 거미줄 안 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삶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을 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자,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다 그런 고민들이에요. 요즘은 이제 대학원을 안 오는 추세인데,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 게 힘들다고 생각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역꾸역 대학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위대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쌍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나답기 위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교수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이나 의지의 표면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학이든 기업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 공부 잘하면 다 의사가 되고 다 공부 잘하면 뭐 LG나 삼성에 들어가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역사성이 사라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채로운 어떤 문화들을 유지하는 이유는 자,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 내가 나답게 살겠다, 정말 나만의 고유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채로운 현상들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점점 더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행복한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저글링을 하는 공 중에 이제 가장 취약점 또는 이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공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인간 관계죠.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그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그다음에 이성과의 관계,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게 이제 행복론에서 이제 가장 주제가 델리케이트한 주제이고 또 굉장히 말하기도 힘들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떨어지면 깨지기 때문에 그 깨진 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상처, 그 상처가 이제 평생 또 여러분들 삶을 좌우하는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처음에 이게 잘 돌아갈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연애도 마찬가지고 부모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건 사고가 안 생기면 그냥 순조롭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임계점이 올 때가 있어요. 자, 기름칠을 해줘야 되는데 기름칠을 하지 않을 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 이제 차가 멎어버린 거죠. 자, 그거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공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 깨져버렸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후폭풍들, 그거를 회복할 수 없는 관계들. 자, 이제 왜 부부들이 이혼하게 되면 서로 남남이 아니라 원수가 돼버리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을 맞대고 살면서 평생 그렇게 해오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것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서로 갈등하게 되고 갈등 이후에 정말 그냥 남남이 아니라 원수가 돼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게 하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질적으로는 정말 많은 형태의 이제 파편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친구 관계도 이제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고통을 남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배려, 또 시간의 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배려해야 되고, 자, 이제 이걸 효용성으로 따지면 안 돼요. 자, 군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60만 군대가 있는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뭐 몇십 조가 지금 들어가는데, 그거를 투자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를 그냥 효용이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자, 어느 날 군대가 필요한 날,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죠. 그런 어떤 군대가 기능하지 못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그 관계를 갖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효용성만 따지고 이 사람이 돈을 안 벌어오니까 이 사람이 뭐 나를 이제 잘 위로해주지 않으니까 나에 대해서 뭔가 이제 계속 잔소리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싫으니까 또 이제 안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도 투자가 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떨어지면 항상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이 뭐 일정 부분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든다고 하지만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들이 또 유의미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보면 이제 가장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데, 톨스토이가 쓴 이제 소설 중에 이제 하나이죠. 이 사람은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세요. 성공한 사람에서 이반 일리치는 이제 검사로서 판사로서 이제 성공한 사람인데, 소설의 이제 처음 부분이 바로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고민해요. 저 사람이 이제 고위직이니까 저 사람 죽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되게 허망하죠.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고위직에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죠. 아, 제가 이제 제거가 됐으니까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큰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소설의 이제 중반부에 이런 나오는데, 아내가 항상 자기에게 신경을 써달라고 이제 트집을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판검사 또는 이제 어떤 고위직, 뭐 고검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법원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시간을 갈아내야 되죠. 열심히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부인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아들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게 되고. 자,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아프게 돼요. 뭔가 이제 말다툼 하다가 이제 찌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병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죠.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하고 상담하는데 의사가 자기를 쳐다보지 않아요. 의사가 자기를 쳐다보지 않으면서, 아, 당신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군요. 이걸 하려면 이제 이렇게 요양을 하셔야 되고 이런 약을 쓰셔야 돼요. 자기하고 절대 눈 마주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자기도 재판하면서 피고들, 변호사들, 법정의 사람들 눈 마주치지 않은 거죠. 자기는 그냥 자기 일만 한 거예요. 이것도 건수 중에 하나니까. 내가 이거 건수 빨리 끝내가지고 빨리 승진해야 되고 빨리 성공해야 되고 그것만 생각한 거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인생이 파탄난 사람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게 성공이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출세, 명예, 체면 이렇게 계속 인생을 질주를 해왔는데, 막상 자기가 아팠을 때, 막상 자기가 죽음을 겪는 순간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은 자기 이제 시종 중에 한 명만 자기한테 눈길을 줘요. 더 이상 자기 부인도 자기 아이들도 자기한테 관심을 줘. 왜? 자기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자기 부인도 함부로 하고 자기 아들도 함부로 하고 못하니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정말 병이 들거나 힘들었을 때 그런 대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또 이제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이도,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것처럼 60년 동안 이제 세일즈 활동을 했던 이제 로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은퇴를 앞두고서 겪는 이제 어떤 고민들인데, 네, 자기 아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성장을 못했어요. 비프는 이제 스포츠 선수가 돼가지고 뭔가 이제 날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했는데, 얘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그 기량이 떨어지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의 어떤 성공을 하지 못하니까 또 아들을 이제 미워하게 되죠. 아들한테 계속 쓴소리하게 되고 아들한테 이제 잔소리하니까 아들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거리감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집에 오면 자기 부인하고 싸우고 또 아들들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이제 가출하고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이 겪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해고를 당하죠. 처음에 이제 외근을 하다가 이제 본사에 들어가지고 이제 사무직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뻘이 이제 사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외근을 그만두고 내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당신 나이가 많으니까 실적도 못 내니까 이제 그냥 퇴직하십시오라고 이제 자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가 이제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 들어놓은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보험을 이제 가족들에게 타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제 평생 살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게 아들이 원하는 아빠의 모습 또는 아내가 원하는 남편의 모습이 아닌 거죠. 돈은 벌어다 주고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져다 줬지만 정말 따뜻한 한마디, 시간적인 배려, 자,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불쌍한 삶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이 소설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건 한번 떨어지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막 주입하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막 욕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패를 부리고 자,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중에는 실질적으로는 정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이제 표현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이거는 이제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여러분 꼭 한번 좀 이 책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5가지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엄마가 아빠가 됐든지 또 애인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사랑해, 고마워. 넌 정말 이제 소중한 사람이야. 이걸 너무 간단한 말인데 되게 하기가 애매하죠. 여러분 엄마한테 매일 전화해가지고 또는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사랑해, 아빠 고마워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정말 드물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 있죠. 사랑하고 고마워한다라고 하는 마음인데 자, 여러분들 언어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아빠나 엄마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런 방식 뭐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뭐 내게 있어서 참 든든해 내가 웃는 모습 보면 나도 행복해져 라고 하는 말씀 꼭 하세요. 이게 이제 아무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하느냐 아니면 그걸 듣는 사람은 너무 행복해.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하기 쑥스러우면 일단 문자라도 한번 보내세요.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누구누구 얘 사랑해 라고 하는 것들. 그것도 이제 매일 반복적으로 하세요.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 자, 한 3개월 정도 되면 이게 습관이 돼요. 안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눈 떴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문자 하나 보내고 자기 전에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문자 하나 보내고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안 오면 이상해. 또 안 보내면 또 이상하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계들이 유지될 수 있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천냥빚도 말로 갚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발화행위라고 얘기해요. 말 자체가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사랑하는 거, 뭐 선물 주고 뭐 이런 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에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된다. 항상 이야기하죠.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같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과의 거리들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서로가 소원해지는 이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부탁하는 건 만났을 때 절대 핸드폰 쓰지 마세요. 핸드폰. 뭐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뭐 투썸 가서 보면 서로 연인들끼리 있는데 둘이 핸드폰만 보고 있어. 뭐 노 부부인데도 또 핸드폰만 보고 있어. 이거 미친 짓이에요. 그걸 못 들어가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면 무조건 핸드폰 뭐 옷장에 집어넣든 화장실에 집어넣든 보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실 때 핸드폰을 가방에 넣거나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주시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정말 긴급한 뭐 약속이나 긴급한 일이 아니면 핸드폰 절대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세요. 아니면 대화할 거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대화를 좀 나누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산책하거나 또 취미 활동, 또 주말에 데이트, 뭐 여행 같은 거. 같이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책에서 세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물이에요. 자,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 비싼 선물, 뭐 루이비통, 뭐 에르메스 이걸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라고 하는 표시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항상 이제 그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라고 그게 뭐 초콜릿 하나라든지 사탕 하나라고 또는 꽃 한 송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뭐 꽃 한 송이, 뭐 초콜릿 하나, 사탕 하나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작은 거라도 나한테 주려고 하고 뭔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사랑하고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뭔가 맛있는 거 생기면 항상 그 사람과 같이 먹고 싶고 하고 어디 좋은 데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배회하고 있다.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감동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 이벤트를 한 번씩 하세요. 어떤 이벤트냐면 아무 날도 아닌 날에 작은 선물 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때 뭐 명절 때 선물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불쑥 그게 뭐 큰 선물일 필요도 없고 뭐 10,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아주 작은 또 근데 꼭 할 때 여러분 편지 써야 돼요. 편지나 카드랑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면서 내가 너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일들. 자, 그런 어떤 힘든 일들,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대방이 피곤할 때 집안일을 대신해주거나, 뭐 아플 때 약을 챙겨주거나, 이제 병원 같이 가주는 거. 야, 이것도 되게 힘들죠. 여러분 이제 병원 가면 이제 혼자 오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다 부부인데, 아니면 애인도 있는데 혼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 배려를 안 하는 거. 이거 되게 좀 상처받는 일들이에요. 물론 이제 병원 혼자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든다고 그러면 같이 가주고, 같이 약도 가주고, 이제 뭐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큰 병원에 가면 이제 암병동에 가면 거기에 이제 진찰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부끼리 와서 진찰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 와가지고 남자 여자나 와 있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배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같이 이제 고민해 주시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은데, 뭐 남편이 바쁘거나 아니면 아내가 바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봉사로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제 박탈하는 거죠. 다 핑계가 있죠. 내가 안 가야 될 이유, 못 가야 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고 가세요. 가셔야 돼요. 하루 연차 쓰거나 아니면 휴가를 내거나 가서 정말 그 사람이 나를 필요하는 순간, 없으면 그 사람이 의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겪었는데,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할 때도 와이프가 없고, 와이프가 필요할 때도 저 없는 경우, 그럼 계속 쌈나요. 정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제 그런 것들 안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같이 해주는, 그게 뭐가 됐든지 아주 시시콜콜한 거라도, 가서 장 보는 거라도, 뭐 같이 뭐 백화점에 가서 아이쇼핑 하는 거라도 같이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스킨십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그 원숭이들한테 그냥 그 병만, 그 우유병만 주는 인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철로 돼 있어요. 아주 차가워요. 근데 하나는 이제 우유병은 없는데 뜨거운 이제 양피로 되어 있는, 양털로 되어 있는 를 이제 인형을 놨는데, 자, 이 아이는 이 원숭이 새끼는 먹을 때만 가서 거기에 있고, 나머지는 그 양피로 되어 있는 그 인형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포유류 또는 이제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먹는 것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관계가 중요. 이 스킨십이 이제 더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것도 굉장히 다 필요한데, 여러분 손 꽉 잡아주고, 포옹해주고, 눈 맞춰주고, 이제 윙크해주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좀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많이 원하는 게 이 손 꽉 잡기, 또 머리 쓰다듬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포옹하기, 그다음에 이제 걸을 때 팔짱 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다섯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서 느껴야 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마워, 또 사랑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실천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은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하는, 같이 뭐 놀러 가고 같이 식사하고 또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항상 힘들 때 안아주는 거.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막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다 알죠.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이 흐느껴 올 수 있는 그런 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글링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놀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이제 배려해야 되고, 뭔가 이제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게 이제 놀이다. 그래서 이제 호이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호모 루덴스다. 놀이하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긴장감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그리기라든지 뭐 등산이라든지 뭐 보드게임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어떤 취미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자기 회복 장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이제 에너지 소모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그런 것들을 빠르게 이끌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회복 장치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공을 잘 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또 사랑에 대해서는 하루 10분이라도 핸드폰 끄고 여러분들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루트를 만들어서 이런 스트레스를 이제 잘 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키워드로 이제 철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일, 성공, 또는 이제 뭐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있어서 머리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걸 유전적인 건데, 유전적인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이제 엉덩이 또는 환경 또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자,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더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거의 반반 나눠져요. 그래서 뭐 머리가 필요하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 유전적으로 금수저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 또 행복할 확률, 또 뭔가 사랑에 빠질 확률, 이런 것들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것들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개인적인 노력, 기술을 습득하는 노력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성과 양육, 또 유전과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자, 뭐 몇 가지 사례들을 이제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철의 법칙인데, 자, 이제 운동선수들 보면, 자, 1월달 출신 선수들이 이제 많은데, 왜 1월달 출신들이 이제 많은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자, 왜냐하면 선발을 할 때 같은 해라고 하더라도 1월달에 이제 태어난 애들이 12월달에 태어난 애들보다 훨씬 더 어릴 때는 성장률이 높아요. 생물학적 성장률이 높아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런 이제 1월달에 이제 선발된 애들을 이제 좋은 선생이나 스포츠 관련돼 있는 코치들을 이제 만나면서, 자, 얘네들이 이제 성장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생물학적인 발육이 좋은 애들, 자, 이런 애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리학이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분야에서 스포츠 과학에서 다룰 때는, 자, 그 사람한테 어떤 환경들이 주어졌느냐,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리그에서 뛰는 사람들, 더 좋은 코치나 더 좋은 환경에서 뛰고 있는 애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그것들이 1년 가고 2년 가면 엄청나게 큰 차이들을 이제 벌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어떤 훈련의 강도들, 또 훈련의 효과들,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후천적인 요소들, 이 후천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가 하지 안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영국에서 연구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이 거기에 이제 와 있는 한국 사람들, 2세, 3세 잘 사는 사람들, 집안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걔네들 이제 한 달에 들어가는 과외비가 1,000만 원씩이에요. 1,000만 원. 과외비만 이제 1년에 1억이 넘어요. 그런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여러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니면 어떤 복지가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여러분들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뒤집어져요. 여러분들 노벨상 못 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대통령들한테 좀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지금 대학생들한테 1인당 한 1억씩 풀면 여러분들 뭐 대학생 한 30만 잡고 몇 조 안 될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니네 맘대로 한번 놀아라. 그리고 이제 그거 하다 보면 어디선가 대박이 터질 거예요. 그러면 그 대박이면 그 몇십 조 나갔던 것들이 다 회수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한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 해. 안 한 이유가 이제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믿지 않는 것들이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것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유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전적인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 환경,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쭉 뭐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례들을 보면 이런 어떤 유전적인 것보다는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들과 하나가 바로 헬렌 켈러죠. 이 사람 이제 볼 수도 없고 말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게 무엇인가? 자,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설리반 선생님처럼 돕는 사람도 있고, 또 헬렌 켈러 자체도 내가 이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결심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자, 말콤 엑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교도소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교도소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책을 읽게, 인문학 서적들을 읽게 되고, 지금 이제 말콤 엑스의 연설물도 뛰어난 연설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제 무식한 교도소 출신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세련된 문장들을 구가하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어떤 책들을 봤는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페리 유치원 프로젝트도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건데, IQ 85 이하가 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 이런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이 교사들을, 어떤 교사들을 투입하느냐, 그리고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서, 자, 얘네들이 정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고, 정말 이제 미래가 없는 암울한 애들이지만,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이상 또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들을 보면, 아, 사람은 심기 나름이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 IQ가 75예요. 말보다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소보다 안 좋은데, 75가 지금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평균 다 125가 넘을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IQ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최소 대학 교수 이상일 거고, 여러분들 이제 뭐 장관이나 차관이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나의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후천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끈기 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죠. 이 끈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찰스 포스티가 이야기하는 이제 트루 그릿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소설에서 따온 용어예요. 덕워스가 이제 이런 뭔가 삶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소설들은 사막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고 그 아버지의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소녀가 12살짜리 소녀가 이제 어떻게 그 원수를 갚는가라고 하는 건데, 다 비웃죠. 10대 소녀가 어떻게 이제 그 사막에 있는 악당을 처치할 수 있을까라는데, 근데 계속해서 총 쏘는 법도 배우기 시작하고 말 타는 법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원수를 죽여요. 이런 어떤 과정들. 자,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 과정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이 소설의 이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그릿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이를 꽉 물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끌어 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자, 흥미와 노력이에요. 노력을 계속 하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흥미로운 게 생겨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그런 어떤 장애물들을 이제 넘어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목표들 좀 몇 가지 다 세웠을까요? 뭐 행복해지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목표들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거리예요. 42.195km 여러분들 마라톤을 뛰어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흥미로운 장애물들을 만나서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철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끊임없이 내게 자기 동기부여를 하면서 내가 삶을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행복도 마찬가지인데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여러분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권태로움, 또 좌절의 고통, 그 다음에 이제 쾌락, 나태, 이런 어떤 유혹들을 이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권태라든 또 좌절 또는 쾌락, 나태라고 하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 훌륭한 삶들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선상에 출발해요. 자, 동일한 지능에서 출발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보면, 특별히 이제 이 전국 철자법 경진 대회에서 우승한 학생들, 스펠링비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자, 얘네들은 정말 이제 무의미한 숫자들을 외우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경진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육사 웨스트포인트 출신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 육사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쟤네들 또 4년, 6년 이 과정들 겪으면서 대부분의 탈락률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들 머리 똑똑하고 생물학적으로 이제 출중한 애들이 이제 미국에서 장교가 되기 위해서 입학하는데 실제로 졸업하는 애들은 드물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들이 이제 왜 가능한가?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과정들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장애물들,
권태로움이라든지 아니면 좌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게 있으려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 수 있는 뭔가 동기, 인지적인 행동적 요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정말 내가 인생에서 값어치 있는 거, 내가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만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주저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뭐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벅차오르는 그런 어떤 삶들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끈기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지능이 아니라 끈기다. 그리고 사랑도 행복도 명예도 모든 것도 다 끈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니체는 실질적으로 유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인들의 성취는 부단한 노력의 결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수업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10개 큰 주제로 나눠서 지금 이제 달려왔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마지막 종강 수업이에요. 행복의 가장 이제 종착역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들, 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만시간의 법칙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루에 3시간이면 10년이고, 하루에 10시간 있으면 3년이요. 보통 10년씩 걸려요.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꿈을 위해서는. 버텨야 돼요. 대부분 다 나가리 나가서 다 도망가 버려요. 힘드니까. 자, 근데 버티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고, 버티는 사람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사랑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걸 텐데, 그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걸 빨리 찾고, 그걸 찾은 다음에는 그 사람과 또는 그 일과 또는 이제 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버텨야 돼요. 안 버티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버틸 때까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버티는 그런 사람만이 이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쌓아가면서 이번 주도 좀 승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